자,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리스트와 관련된 문제를 계속 풀고 있잖아요. 리스트라는 건 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체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리스트를 만들 때 뭐가 만들어진다? 리모컨이 생성되고, 리모컨은 주소값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A, 10, 20, 30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자, 메모리를 어디에 할당한다? 힙이라는 메모리에 할당한다 했죠? 힙 공간에 메모리 할당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데이터 추가하는 함수는 뭐였어요? 추가 뭐뭐가 있죠? 어펜드가 있었잖아요. 어펜드 밸류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인설트도 있었죠. 인설트 같은 경우는 인덱스랑 밸류 같이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넣는 거고, 얘는 맨 요소가 맨 뒤에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정한다? A에 0번째에다가 내가 만약 20으로 넣겠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0번째 요소값이 20으로 수정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삭제는 뭐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했죠? 첫 번째 뭐? 리무브. 그렇죠. 리무브를 이용하는 방법과 딜리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덱스로 접근하냐 아니면 요소값으로 접근하냐, 뭐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길이 확인 뭐였어요? 렌이었죠. 그죠? 렌 준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쓰면, 자, 렌은 뭐의 약자? 랭스의 약자입니다.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위치 확인. 자, 위치 확인은 어떻게 한다 했죠? 그렇죠. 인덱스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쓰게 되면 해당 요소값의 인덱스를 확인해서 준다. 그 다음에 존재 유무. 요소값 존재 유무. 자, 이거는 건 어떻게 확인한다 했어요? 아까 if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뭐 밸류값, 그 다음에 in a가 있으면 뭐예요? 해당 요소값이 존재하면 true를 반환.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뭐다? 그렇죠, false를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요걸 배운 거죠. 근데 이제 요거 말고도 이제 리스트 관련해서 유용한 함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요걸 좀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린 건데, 자, 리스트 관련 유용한 함수 모음.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리즘 문제 풀 때나 나중에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이제 사용되는 것들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가 여기다가 nums라 써볼게요. 넘버스는 너무 기니까 그냥 nums 숫자들 그룹이다 라고 쓰고요. 제가 여기다가 대충 그냥 2, 3, 1, 5, 4, 8, 9, 10 몇 개인가요? 뭐가 빠진 거죠? 7이 빠졌나요? 자,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이렇게 코드를 썼는데, 당연히 nums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오겠죠. 그죠?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근데 이제 리스트를 우리가 뭐 오름차순으로 순회하는 게 아니고, 리스트 오름차순 정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nums에는 저장되는 게 뭐예요? 값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주소값, 리스트의 객체 주소가 리모컨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렇게 하면 해당 객체의 주소값을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에요. 정렬. 정렬이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얘가 뒤죽박죽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정렬해서 1, 2, 3, 4, 5, 6, 7, 8, 90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정렬을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sort예요. sort. 근데 여러분들이 sort를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제가 여기다가 nums sort라고 쓸게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nums라는 리스트,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를 정렬한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요렇게 sort라는 함수 쓰고 nums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실행했을 때, 자, 보이시나요? 1, 2, 3, 4, 5, 6, 7, 8, 90 정렬돼서 나오는 거? 그죠? 그래서 nums라는 리스트를 오름차순 정렬시키는 게 바로 sort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렬 문제, 정렬 알고리즘 문제 푸는 거 파이썬 나오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냥 sort 한 큐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단점이 뭐냐면, 요즘 우리가 프로그래밍의 트렌드는 뭐냐면 불가변성이군요. 불가변성이라는 건 뭐냐면 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원본을 기반으로 한 복사본이 있어요. 복사본.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 10, 20, 30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A.sort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 뭐 하냐면 원본을 훼손시키거든요. 원본 훼손. 그러니까 즉 가변성이기 때문에 리스트 자체는 가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트를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가 뭐가 된다?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즉 원본 자체가 변경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원본을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그 원본을 기반으로 해서 복사본을 만든 다음에 그 복사본으로 작업하는 게 요즘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솔트를 어쨌든 쓰게 되면 뭐 이거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거 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솔트를 하고 나서 id 값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다른 게 나올까요? 같은 게 나올까요? 같은 게 나옵니다. 보이죠? 보면 지금 얘는 수정되기 전 리스트의 주소값이고 얘는 수정된 이후의 주소값인 거죠. 근데 똑같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원본을 훼손한 거예요? 복사본을 훼손한 거예요? 아니죠. 원본 훼손한 거라고요. 원본. 그러니까 원본 훼손했기 때문에 똑같은 주소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트라는 거는 원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 원본이 지금 훼손된 상태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드를 작성하는데 내가 이 nums라는 게 요 리스트 상태에서 계속 코드를 공유하고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8번째 라인에서 솔트라는 걸 쓰는 순간 이 코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솔트라고 쓰는 순간 정렬된 코드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렬 함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orted라는 게 있어요. sorted. 자, 여기는 이제 리스트를 여기다 넘기는 건데 인자값으로. 근데 얘는 뭐가 좋냐면 원본 리스트를 훼손하지 않고 리스트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정렬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여러분들 진짜 단순한 거 푼다고 하면 솔트를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다룰 때는 솔티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print id nums. 자, 얘는 뭐예요? 원본 리스트의 주소값이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sorted라고 쓴 다음에 nums라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sorted nums라고 쓰고 여기다 변수에다 담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다? 현재 여러분들이 그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얘가 알아서 복사본을 생성해서 그 복사본의 리스트 객체의 주소값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프린트 해가지고 sorted nums 출력해보면 자, 어때요? 정렬이 돼 있죠? 그죠? 정렬된 거 보이죠? 그러면 얘 주소값이랑 얘 주소값이랑 같은 게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게 나올까요? 지금 nums 요 녀석이 지금 훼손되기 전, 그러니까 내가 정렬되기 전에 그 리스트의 원본 주소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본 주소값은 뭐예요? 이렇게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원본이라고 쓸게요. 원본. 자, 원본 쓰게 되면 원본 주소값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id 한 다음에 자, 아까는 sort 함수 쓰니까 sort 같은 경우는 원본을 훼손시킨다 했죠. 근데 얘는 어때요? 실행해보면 자, 어때요? 자, 원본이랑 얘 원본이 얘죠. 근데 주소값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 얘는 원본을 훼손시킨 게 아니라 그 원본을 기반으로 해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 복사본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소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본 리스트를 훼손하여 정렬. 근데 얘는 원본 리스트를 훼손하지 않고 정렬한다. 그래서 여기는 복사본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한 걸 사용할 때는 저는 요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린트해서 nums. 그래서 수정 전에는 요 코드였는데 수정 이후에는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수정 전, 정렬 전이죠.
그 다음에 얘는 정렬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sorted라는 함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리스트를 역순으로 정렬하는 것도 있어요. 자, 원래는 여러분이 역순으로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역순으로 정렬하려면 코드를 조금 복잡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역순으로 정렬하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두 가지가 있대요. 근데 두 가지가 아니라 정렬하는 거죠. 정렬. 그러면 자, sorted라고 쓰면 되는데, 그러면 강사님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얘는 리스트랑 여기다가 리버스라는 걸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리버스 true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게 되면 이게 뭐냐면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역순으로 정렬시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sorted죠? 그러면 원본을 훼손하는 거예요?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 복사본을 정렬하는 거예요? 복사본을 정렬하는 거다. 그래서 sort는 원본 훼손, sorted는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 녀석을 정렬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리버스 sorted nums라고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쉼표한 다음에 리버스 true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 자, 프린트에서 리버스 sorted nums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일단은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써줘야죠. 자, 보이죠?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 역순 정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역순으로 정렬하고 나서 그 정렬한 코드를 순회 출력해라 라는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for v in 그냥 리버스 sorted nums 프린트 v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정렬한 상태에서 역순으로 손쉽게 출력하는 게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정렬은 아니고 리스트를 역순으로 뒤집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리버스예요. 리버스. 얘는 뭐냐면 그냥 리스트를 역순으로 그냥 정렬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1, 10, 9, 8, 7,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찬가지예요. A.뭐 쓰면 된다? 리버스를 쓰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A.리버스 쓰고 나서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보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역순으로 뒤집어주는 거예요. 정렬이랑 뒤집어주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역순으로 뒤집어 줄 수가 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해서 id a를 뒤집은 이유와 그러니까 이전과 이유로 출력해 볼 건데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보시면 주소값이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죠? 같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원본을 훼손한 거예요? 복사본을 훼손한 거예요? 그렇죠. 얘는 원본 리스트를 훼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본 리스트를 훼손하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는 코드가 있어요. 최대값, 최소값.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해당 코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면 조금 복잡하게 코드를 뭐 해야 되냐면 반복문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복잡하게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손쉽게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12, 30, 37, 그 다음에 50, 그리고 20, 11, 8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은 뭐예요? 50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내가 특정 함수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코드를 조금 복잡하게 써야 됩니다. 지금 맥스만
최대값만 구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제가 여기다가 max라는 변수를 쓸 거예요. max num이라 쓰고 일단 여기다가 0번째 값으로 초기화를 해놓을 겁니다. 초기화를 해놓을 거고 이 max num에 말 그대로 최대값이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함수 사용 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i는 0, y1, i는 어디까지? 자, len a라 쓰고요.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단순히 그냥 해당 리스트를 뭐 하는 거? 그냥 순회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값이랑 이 맥스 넘버의 값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맥스 넘버가 a의 i번째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맥스 넘버는 제일 처음에 뭐예요? 10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뭐 들어와요? 그죠? 10이 들어요. 왜냐면 0번째니까. 그러면 만약에 더 크다? 그러면 맥스 넘버의 값을 뭘로 바꾼다? a의 i번째 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실행되냐면 자, 맥스 넘버가 0번째라 했을 때 처음에 얘가 뭐예요? 얘는 이 값은 10이란 말이에요. 그럼 12가 12보다 크다? 거짓이니까 맥스 넘버는 뭘로 보존된다? 12로 보존되는 거고 그 다음 회차에서 돌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12로 계속 보존이 됐어요. 12로 맥스 넘버가. 자, 맥스 넘버는 12로 보존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회차 때는 뭐 들어와요? 30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12가 30보다 커야 안 커요? 자, 이거 잘못 썼어요. 자,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줘야죠. 자, 반대로 쓸 뻔했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처음은 1회차는 똑같습니다. 12는 12보다 크다. 당연히 거짓이니까 실행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30이 들어오겠죠? 그럼 30은 12보다 커요? 안 커요? 크죠? 그죠? 왜냐면 얘는 30이고 얘는 10이잖아요. 그러면 맥스 넘버에 뭐 들어가요? 그죠? 30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3회차 때 여기는 얘는 37이고 얘는 30이죠? 커요? 작아요? 크네요? 그러면 그 다음 값이 뭘로 바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4회차 그러면 50이 들어오겠죠? 여기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37이고 얘는 50이니까 뭐예요? 참이니까 50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실행되면 그런 식으로 20, 11, 8 들어올 텐데 다 뭐가 들어와요? 거짓이겠죠. 왜냐면 50이니까 A의 이 맥스 넘버는 이 A의 I번째는 크지 않으니까 다 거짓이니까 맥스 넘버는 그때 계속 뭘로 보존된다? 50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결과값 여러분들이 F스트링 써서 맥스 넘버를 출력해보면 뭐가 나온다? 50이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이게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때요? 코드가 굉장히 복잡하다 생각 들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려니까. 근데 파이썬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가 따로 존재해요. 간단해. 그냥 뭐냐면 max하고 min입니다. max 그 다음에 min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리즘 문제 풀 때 누군가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만 써주면 되냐면 여기다가 max라 쓸게요. a에 그죠? max 한 다음에 F승 쓰고 max 한 다음에 그냥 a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보면 50 나오죠. 참고로 max라는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max를 변수명으로 쓰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에러 나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min도 그냥 여러분들 최소값 구하라 하면 여기다 min 주고 그 다음에 여기 min 이렇게 주는 게 끝이에요. 어때요? 50과 8 나오는 거.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최대값을 이런 식으로 최소값을 이렇게 구하면 된다.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출력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합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구했어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리스트 합 구하기. 우리가 보통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썼죠? 함수 사용 전. 여기다가 여러분들 별도의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죠? sum num이라 쓸게요. sum이란 s라 씁시다. s.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고 우리가 뭐 했죠? 반복문을 순회를 해야 돼요. i는 0, y, i는 len a.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프린트해서 a의 i번째
자, 이거는 그냥 순회해서 출력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S에 담으면 되는 거잖아요. S 플러스는 AI, 그쵸? 그러면 여러분 프린트 해가지고 F스트링 써서 S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얘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귀찮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 리스트 전용 함수에는 합을 구하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바로 뭐냐면 sum이에요. 그냥 여기다가 sum a,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출력했을 때 프린트, 자, 이렇게 하면 합이 나오는 거죠. 보이죠? 똑같죠?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 쓸 필요 없이 그냥 리스트 같은 경우는 sum을 이용하면 한 큐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합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트 전용 함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